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안철수, 한쪽에 이준석 두 양날개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게 승리의 전략이다. 결국은 그 전략이 통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바탕에 그림을 그리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을 작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험지 출마를 시켜라 안철수를. 몇 명 의원들이 그랬습니다만은 단일화 정신에 의해서 저는 분당갑에다 공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공천심사위원들의 일관된 저하고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저하고는 수도권 연대라는 말이 있는데 수도권 연대라는 것은 하도 언론에서 김장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장연대에 대한 대항 개념으로 언론에서 만든 이름이 수도권 연대다. 그런데 연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로 수도권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공천이꼴 당선되는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의식이나 판단력과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무적인 판단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반드시 수도권 출신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이라고 그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수도권에 나와도 떨어지는 의원들 황교안 대표님이나 나경원 의원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누가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왔냐? 선거의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냐? 선거의 달인 누구냐?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은요. 저하고 안철수 의원하고의 다른 점은 안철수 의원은 대권 후보형 당대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실무형 당대표의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무형 당대표다. 같은 수도권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 또 저하고도 지역 자체도 다르고 저는 처절하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천 탈락 4번 해보고 낙선 1번 해보고 무소속을 2번 살아오고 민주연구원 민당 민주연구원에서는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답니다. 윤상현이 어떻게 살아오느냐. 이것은 선거는 한마디로 전략입니다. 제가 제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김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인문학이다. 공천이라는 것은 퍼즐을 맞춰가는 전략적 수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공천과 선거는 하나의 전략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거를 치러보면서 선거는 이런 거야. 권력은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 총선은 반드시 정부 성공을 해서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공천 갈등. 그래서 대권 후보형 당대표. 우리 김무성 박근혜 두 분 보셨잖아요. 대권 후보형 대표하고 박 대통령. 공천 갈등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당을 뺏겼죠. 네. 결국은 실무형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한 당대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연대는 그건 아니고요. 수도권 당대표론의 확고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대라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거 할 단계는 아니다. 윤상현 당대표. 예, 뭐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컷오프가 지나고 본선에 올라가면은
또 아무래도 지금 그 지지도로 봐서는 그 안철수 의원께서 또 한 번 철수를 해 주셔야지 우리 또 윤석열 의원님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단계 가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둘이서 뭐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둘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그 아까 말씀 중에 수도권에서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구를 수도권에 둔 나경원 의원이 뭐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본인은 미련을 가지면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식으로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요, 우리 당의 자산이자 보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대통령부터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기후대사 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여론조사에 높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도리상 또 한번 여기도 나와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명확하게 진퇴를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과정 중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초선 의원이 63명입니다. 63명 중에 50명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너는 진짜 우리의 선배의 모습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퇴하라. 사실상 사퇴 촉구하는 연판자가 돌렸어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당이 혁파해야 할 나쁜 DNA예요. 기질이에요. 나경원 의원을 완전히 반윤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브랜딩을 해놓고 완전히 타도 대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고질적인 병폐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저 같은 친박 의원들 다 공천 잘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당이 망했잖아요. 나경원 의원, 우리 당의 자산, 진짜 보배 같은 분을 저렇게 반면으로 몰아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얻을 수 있겠죠. 원하는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은 망가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역할 드려야죠. 제가 들리는 얘기에 하면 나경원 의원 공천 탈락시킨다. 네? 이런 얘기 여의도에 딱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천 탈락시킬 생각합니까?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동작을 해서 이수진 의원, 말도 안 되는 이수진 의원한테 가까워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사분을 잘해서 우리가 한석이라도 가져오게 하는 게 진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발상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을 그래 불출마했어. 그러면은 그분이 어느 정도 휴직을 거쳐서 다시 딱 국민적인 이름으로 나경원이라면 다시 서서 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에 선대 공동위원장을 줄인다든지 그분의 역할을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게 우리 당의 진짜 원팀이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사무실에 이 북청도시 비상시 국민연대 이지호 대표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셨죠? 제가 하도 초선의원들의 연판장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온건하게 한마디 했지만은 정말로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정풍운동을 위해서 연판장을 돌려야죠. 한 사람을 저렇게 타도하게 해서 50명이 벌떼처럼 들어가지고 사퇴시켜? 이게 우리 당의 본질적인 병폐적인 DNA다. 이거 혁파시키려고 윤상희가 나왔다.
예, 그 당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은 사실은 당이 분당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조짐도 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뭐 좀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뭐 수도권 연대하고 김장연대하고 어떤 식으로 또 거기다가 변수가 이준석,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뭐 분당이니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윤핵관의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행태를 좋아합니까? 우리 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죠? 예. 선거 못 치르죠. 아니 유승민 완전 반 윤석열, 또 이준석 반 윤석열, 또 나경원은 본인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반 윤석열 이미지를 덮어씌워버렸잖아요. 그분들이 이 당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이 당 도저히 안 될 때, 이 당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없고 윤핵관들의 그 바로가 만약에 공천까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도권 위원으로서 저는 처절하고 절절합니다. 이게 영남권 대표란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천 이꼴 당선되는 데는요, 텃밭에서 정치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유승민을 완전히 제끼고 유준석을 징계하고 나경원을 반 윤석열의 이미지를 주고, 그래서 신당이 떠도 내 당, 내 지역 텃밭에 와도 아무 미미한 효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500표, 1000표, 1500표 싸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당이 떠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우리 당에 오는 표 다 나눠 먹게 하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 다 신당에 가죠. 정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쪼개지는 순간 수도권은 공멸이다, 전멸이다. 그래서 제가 원팀 정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고,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상현이다. 저는 유승민 관계, 이준석 관계, 안철수 관계, 윤핵관 관계, 솔직히 윤핵관들하고 친합니다. 그러나 윤핵관들을 잘못할 때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과 충성심을 이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치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원팀으로 이겨야 우리가 뭔가 파이를 키워서 150석이 넘어야 뭔가 대통령이 일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벌써부터 일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한마디의 이 정치적인 행태가 대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이게 저기 약속한 계속 시간 중에서 예. 50분이 지났는데 정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또 모르는 사실도 의원님이 옛날에 그 윤석열 전 후보하고 대통령님의 그 전 후보 시절 그 안철수하고 거중 조정도 하셨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하시고, 그래서 이준석하고 했습니다. 이준석하고도 그렇게 하시는, 원래 또 뭐 친화력이 대단하시다는 얘기는 좀 들었지만 또 거기까지 그렇게 하신 줄은 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치 얘기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꼭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우선 그분들 질문도 좀 받아가지고 좀 한번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아까 말씀하셨죠. 본인 좀 얘기 좀 하시고 뭐 질문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크게 좀 얘기 좀 있어요. 저는 일단 아까 윤상현 의원님 말씀 중에 당대표가 되시면 그 당원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정말 감동과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친한 분들이 물어봐요. 윤상현 의원은 어때? 저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 21년 12월에 제가 윤상현 의원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먼저 저에게 사진 촬영을 제안을 하셨고,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사진 촬영한다는 거 갖고 계시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감사와 감동받은 부분을 제 주변 지인한테 이 이야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고 추가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경제학 전공을 하셨고 외교학 석학이시며 그 다음에 의정활동도 외교 외통의 상위원장과시고 지금 현재 경제, 외교, 안보의 가장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 가려는 방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가 된다는 방향도 가장 많이 이해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윤상현 의원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윤상현 의원님 당대표가 되시면요. 아까 섬기는 리더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체나 학교 그리고 교회, 성당 뭐 이렇게 법회 같은 거 하면 이달의 생일자에서 축하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럼 또 애사심도 생기고 감동도 받고 감사함을 또 갖게 되는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이달의 생일자고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국민의힘 공식 채널로 라이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짧게나마 1시간 정도 다가야 하면서 축하를 해주시면 당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권 이런 거 들어주시는 행사를 하시면 간담회를 같이 하시면 어떠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달의 생일자라고. 예. 한 번에 애당심도 생기고, 예, 애당심도 생기고 같이 스킨십을 좀 해달라는 네, 저는 이 현장으로 뛰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들 생일자들에 대해서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를 하시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달에 생일자 해봤자 한 달에 한 번 꼴이니까 12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대 모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당선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당사가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고요. 그것도 좋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갈수록 대한민국은 분열이 되고 젊은 분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젊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오늘 친화력이 대단하시니까 스킨십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다음에 또 여기 종부세 폐지 연대에서 많이 나와주셨는데 누가 질문 좀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동산 폐지연대 부회장 한서입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뵙고 연설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탁 끌리고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시점에서도 수도권에서 당선됐다는 그 여력이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꼭 당대표에 당선이 되시길 적극 지지합니다. 부동산 폐지 연대, 종부세 폐지 연대에 생각하는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년 총선 승리 전략을 우리 종부세 폐지 연대에 생각하는 5가지는 첫 번째로 2017년도에 종부세가 37만 6천 명이 종부세가 4,900억 원밖에 안 냈습니다. 근데 22년 문재인 정권 퇴임 시기에 종부세법을 증과세를 만들어서 130만 명의 7조 5천억으로 엄청나게 증세됐습니다. 결과로 민생은 이 130만 명이 이 많은 종부세를 내게 돼서 파탄이 나고 노인들이 힘들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하셔서 당선된 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요. 먼저 공시지가를 대폭 낮출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4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낮춰준다면 총선에서 승리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가 아닌 60%로 인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부세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라는 세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지역들 조정지역 완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종부세 폐지를 공약을 해야만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중산층, 노령층, 60대, 70대 노인들이 종부세 6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맞아가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님 윤상현 후보님께서 꼭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이게 임대차 전 정권이 무도하게 만드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과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빌라왕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여파가 퍼지고 있는데 종부세도 이게 사실은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세금 때문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종부세라는 게 계속해서 이중과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징벌적인 과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당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그것을 폐지한다 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 증세다. 근데 내가 주택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세금 벌어들인 가운데 맨날 폭탄만 맞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노력해서 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공시지가 하향 또 뭐라고 그러죠?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그러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낮추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 예.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시골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골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기를 이제 JY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SH로 이렇게 고침을 해도 되는지. 두 번째는 그 2021년 6월 10일 전당대회에서 창원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그 김영선과 한 분이 있는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준석을 띄우는 여론조사를 띄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당원들이 안 들어간 언론 여론조사 기관들은 당원의 명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당대표 조사도 1위 적합도로 1위 유진석을 띄우더니 전 언론이 이제 띄워가지고 이준석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당시은 나경원 후보가 앞섰고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투표하고 전화응답을 보면 전화응답도 나경원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이제 이준석이 그 여론조사 치만큼 조작돼갖고 나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또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지금 중앙선관위에 맡기는데 거기 K모바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여론조작의 주범입니다. 한국의 여론조작 개표기가 저 중동에 수출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여론조작의 핵심 그 기술 선도국가가 돼 있는데 이거 막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사전투표 그다음에 전자개표 이거 막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윤석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총선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